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언론 공신력 1티어로 인정받는 매체와 기자들이 토트넘 허스퍼의 감독 교체, 선수단 이적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올 여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이 경질할 예정이며 후임 1순위로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을 낙점했다라고 알렸는데요. 많은 팬들이 올 여름 토트넘의 감독 교체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적 가능성이 연결되었던 팀들의 최근 상황은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2026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 자유계약 선수 FA 상태로 행선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양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언론의 최신 독점 보도 내용과 더불어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내부 정보, 최신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내년 시즌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감독 교체 상황,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한 시즌 더 간다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 메이저 타이틀 우승컵을 열망하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소식인데요. 디 애슬레틱이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나서 오는 주말 일정이 없는 토트넘의 소식을 담당 기자인 잭 핏보르 기자와 제이 해리스 기자의 최신 취재 내용을 통해 전했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3월 28일에 나온 기사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 해임된다면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을 토트넘 고위층에서 탑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라올라 감독을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추천을 했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라올라 감독을 포함한 여러 감독들이 토트넘 고위층의 토트넘 내부에 주목을 받고 있다,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썰로 돌아다녔는데 디 애슬레틱의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탑 타깃이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제는 구단 내부에서 명확하게 공식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 29차례 리그 경기에서 무려 15번의 패배,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리그 순위가 14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체제로 앞으로의 시즌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내부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디 애슬레틱의 기자들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토트넘은 4월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전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올 시즌을 강하게 마무리하는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도 올 여름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와 새로운 프리시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극단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내부 흐름이 감지됐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2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장기적인 미래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디 애슬레틱이 언급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바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59세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여름 토트넘과의 계약이 아직 1년 남았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23년에 토트넘과 계약한 포스테코글루의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지금 2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라는 보도가 처음 디 애슬레틱에서 나온 것이고 그 얘기는 디 애슬레틱 기자가 현재 상황을 취재하는 과정 속에 토트넘 내부 관계자로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약 조건에 대한 실제 정보를 얻게 됐다고 보면 돼요. 이 4년 계약은 3+1, 1년은 옵션이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남았고 4년차 시즌에 대한 옵션이 있지만 그래서 올 시즌 이후 그의 미래가 심각하게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이 된 것은 지금까지는 올 시즌까지 하고 경질해도 2년치의 연봉을 위약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조건이 드러난 이상 이제 그의 위약금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2년치가 아닌 1년치 연봉만 위약금으로 주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금액은 500만 파운드, 약 9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실제로 토트넘 측에서 연봉처럼 분할 지급도 가능하고 올 시즌 결과에 따라서 낮추는 것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00억가량이 되었던 그 금액이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 알려졌다라는 것, 그것을 알렸다라는 것은 그동안 토트넘 고위층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설을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고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위약금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해 오다가 이제 그 태도를 바꿔서 경질을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경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돈 허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포스트테크홀로 위약금 알려진 것처럼 많지 않아. 계약기간 1년밖에 안 남았어. 남은 1년은 옵션이라서 행사 안 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1년치 연봉만 내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후임으로 올 감독들의 연봉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지금 이라올라 감독이 10억 원대 연봉을 본머스에서 받고 있지만 토트넘으로 온다면 그보다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2배로 올려주고 수당을 거는 조건으로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더 비쌌던 감독 콘테 무리뉴에게 1,500만 파운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보다 3배나 많은 연봉을 지급해 왔었고 그 이전에 토트넘 내부 선수단의 인건비도 높았는데 그걸 줄이고 있고 이라올라 감독이 와도 연봉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앞으로 인건비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경기력과 성적이 강화될 수 있으니 이 위약금 내는 거 팀에 그리 큰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큰 손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보도를 통해 토트넘 내부에서 알렸다. 그 자체가 이미 거의 포스테코글루가 올 시즌 끝으로 토트넘 지휘봉을 내려놓는 상황이 임박했고 유력하고 진전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임 감독 리스트가 확정이 됐고 우선순위까지 확정이 됐다. 디애슬레틱의 기사를 그대로 살펴드리면요. 올해 42살인 이라올라 감독은 2023년 여름 본머스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팀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승점 10점을 앞서고 있고 지난 12월에는 토트넘을 1대0으로 이겼고 3월 초 토트넘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스페인 클럽 라요 바예카노를 이끌었던 이라올라 감독은 현재 본머스와의 계약이 1년 남아있으며 토트넘이 그를 선임하려면 1,000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 금액, 바이아웃 금액을 내야 하지만 그의 연봉은 100만 파운드지만 자녀 연봉이 보상금이 아니라 이적료 같은 바이아웃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게 1,000만 파운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장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00만 파운드 정도 들여서 선수 영입하면 좋은 선수 영입하면 좋은 리빌딩이라고 하잖아요. 포스텍 위약금 500만 파운드에 이라올라 위약금 1,000만 파운드 1,500만 파운드 딱 써서 좋은 감독 데려오고 팀 쇄신한다. 이거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이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자체는 이라올라 감독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오퍼를 했을 때 본머스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이라올라 감독만 설득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올 여름에 이라올라 감독이 다른 팀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첼로티 감독의 거취에 논란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에 또 남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알론소를 데려올 수 없게 된 가운데 스페인 출신인 이라올라 감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디애슬레틱이 전하기도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라올라가 본머스와 한 시즌 더 한다, 레알 마드리드 간다, 토트넘 간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팀의 위상으로 보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매력적인 옵션이겠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빠르게 경질됐던 것이나 베니테스 감독이 그랬던 것이나 스타 선수 출신이 아닌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라올라 감독이 조금 더 많이 성공을 하고 단계를 밟은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를 재도전하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더 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올 여름 토트넘의 공백을 메울 유력한 후보로 이라올라가 꼽히지만 그가 유일한 후보인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디애슬레틱이 전하는데요. 플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도 고려되고 있다. 이 세 명은 계속 언급되어 왔죠. 여러 매체에서. 두 감독 모두 몇 년 사이 본인의 팀을 챔피언십에서 맡아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시켰고 안착시켰다. 플럼은 현재 토트넘보다 승점 11점이나 앞선 8위이고 FA컵도 8강에 올라있고 브렌트포드도 11위인데 토트넘보다 승점 7점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이 더 좋은 팀들, 경기력도 더 좋은 팀들이죠. 여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라올라 감독이 1순위고 플럼의 마르코 실바가 두 번째 유력 후보라고 언급됩니다. 실바는 애초에 도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하던 감독이지만 최근 실용주의로 회귀해서 결과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 결과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입히면서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의 팀은 보는 재미를 선사하면서 정체성이 필요한 팀에 그 정체성도 확립을 해주고 있다. 게다가 2023년에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최종 3인 후보로까지 마르코 실바 감독이 있었다는 것도 토트넘이 또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이유이며 이미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도 플럼의 감독이긴 했는데 플럼과의 계약에도 실바 감독이 1,0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머스의 이라올라와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실바 감독만 선택하면 되는데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보다 실바 감독은 플럼에 남아서 일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음 시즌도 계약하고 있어서 실바 감독을 데려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요한 랭과 같은 덴마크 출신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은 요한 랭이 가장 선호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만 토트넘 고위층은 3순위로 보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 요한 랭 디렉터가 에스턴빌라에서 일할 때도 프랭크 감독 선임을 추진했었지만 당시 빌라 고위층도 우나이 에메리 감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던 것 같아요. 에메리 감독이 챔스 진출을 이뤄냈고 지금 꾸준히 에스턴빌라를 잘 이끌고 있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진출을 시켰죠. 어찌됐거나 프랭크 감독도 영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3명 중에 한 명은 올 여름에 포스테코글루가 경질됐을 때 토트넘에 오게 될 텐데 프랭크 감독이 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에 남겠다 내지 다른 팀을 가면 놓칠 수밖에 없고 실바 감독이 풀럼 안 떠난다 하면 놓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프랭크 감독은 옮길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토트넘 담당 기자이자 전술 분석을 잘하는 제이 해리스 기자는 이라올라 감독이 2019년 토트넘을 챔스 결승까지 이끌었던 포체티노와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포체티노 감독도 에스파뇰을 이끌면서 라리가에서 검증된 이후 프리미어리그의 사우스햄튼이라는 중하위권 팀에 가서 돌풍을 일으키고 토트넘으로 부임을 했죠. 이라올라 감독도 스페인의 라요 바이카노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고 본머스에서 본인의 능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증하고 토트넘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젊은 선수 잘 키워내고 공격적인 축구하고 이런 면들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미키 반더벤, 쿨루셉스키, 루카스 베리발, 마이키 무어, 아치그레이 등 어린 선수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또 한 번의 포체티노 효과를 이라올라로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긍정적인 점 기대하는 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달리 이라올라 감독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경험이 있고 두 감독 모두 공이 없을 때 공격적인 축구, 전방 압박 이런 형향이 비슷하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의 경기 전개 방식은 포스테코글루가 조금은 빌드업을 너무 강조한다면 본머스는 패스 횟수도 적고 다이렉트한 축구, 효율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토트넘의 선수 구성, 선수들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디 애틀레틱이 공개한 이 자료를 보면 이라올라의 본머스는 전방 압박 기록이 토트넘과 1위를 다투는 팀이지만 경기 플레이에 있어서 패스 시퀀스에 있어서 공격 전개 속도와 공격 전개 시 패스 속도는 본머스가 토트넘보다 빠르고 공격으로 가는 과정의 패스 숫자는 본머스가 토트넘보다 적다. 적은 패스로 더 빨리 상대 지역에 가는 역습 속공을 하는 팀이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코 실바는 헐시티, 왓퍼드, 에버튼, 풀럼을 거치면서 잉글랜드 무대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미트로비치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면서 풀럼을 프리미어리그에 승격시켰을 때의 전술적인 면은 훨씬 더 유연해졌고 선수들을 발전시켰고 게다가 실패했던 선수들을 데려와서 이워비, 스미스로우, 안드레아스 페레라 이런 맨유 아스널 출신 선수들이라든지 베이시, 로빈슨 같은 리그 내에서 저평가받은 선수들도 더 성장시키는 육성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프랭크 감독도 처음에는 빌드업 기반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올 때 공격적인 축구를 했지만 4-3-3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3-5-2로 포메이션을 바꾸기도 하고 후방 빌드업뿐 아니라 롱볼 축구, 골키퍼가 바로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다이렉트한 축구도 발전시키고 수비의 경고성을 강화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적응 과정에서는 이기기 위한 축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어받으면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감독으로 바꾸는 토트넘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콘테, 무리뉴처럼 결과주의 감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공격 축구 철학을 유지하면서 성적도 낼 수 있는 감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토트넘의 변화와 발전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의 1티어로 알려진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토트넘 선수들 여럿과 연결되고 있는 최신 정보를 소개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드를 찾고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로 이적할 수 있는 앙투안 그리즈만의 공격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도 찾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온 이유는 그리즈만이 떠날 경우 그 역할과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 베테랑의 역할을 그대로 손흥민 선수가 대신해줄 수 있으면서 팀의 아시아 마케팅과 재정적 수익에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 그리즈만의 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중앙 미드필드로 영입하기 위해 접촉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벤탄쿠르라는 점. 아직 양측 간의 실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미 물밑 접촉을 해오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벤탄쿠르가 토트넘과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토트넘은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벤탄쿠르가 옮기고자 하는 생각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점. 특히 포스텍 체제 그리고 포스텍 체제가 다시 바뀌는 과정 속에 몇몇 선수들은 혼란한 토트넘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의 이적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영입 대상으로는 데일리 메일이 BBC로 이직한 사미 목벨 다음으로 내세우고 있는 1티어 기자
사이먼 존스를 통해 낸 기사인데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다. 로메로는 이미 토트넘 내부의 선수 영입 정책과 또 선수 관리 방식 이런 점들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비판하면서 이적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재계약 기한을 마다하고 있으며 다음 시즌 토트넘이 챔스 진출에 실패하는 순간 바로 팀을 떠날 거라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데일리 메일에서 명확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가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고 토트넘이 변화의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1월 달에 영입하려고 했던 악셀 디사시, 피카요 토모리 외에 토트넘은 릴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될 맨유 유술 출신 엔젤 고메스라든지 사우스햄튼의 유망주 타일러 디블링 등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디블링 영입에는 1억 파운드가 든다고 해도 돈을 쓰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일리 메일의 기사 로메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연결성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1티어로 알려진 토트넘 담당 기자 리알 토마스도 컨펌하면서 벤탄쿠라 로메로 영입을 위해 모두 아틀레티코가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도 연결이 되어 왔었는데 아틀레티코 소식에 또 하나 정통한 루벤 우리아 기자가 3월 중에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회의를 갖고 올 여름에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알려진 것은 미국행이 유력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미팅을 통해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고 라리가 우승을 아깝게 놓치고 훌리안 알바레스와 너무 합이 좋은 이 시점에 떠나기보다는 그리즈만이 한 시즌 더 1년 더 아틀레티코에 남고 내년 여름에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리즈만이 떠나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리버풀도 지금 살라와의 재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고 아놀드의 레알 마드리드 FA 이적은 확정적인 상황이고 여기에 다르윈 누네스 매각할 거고 조타 매각할 거고 디아스는 바르셀로나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와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설명해드렸는데 리버풀이 해리 케인을 영입하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를 스페인의 엘 나시오날에서 보도를 했죠. 스페인의 엘 나시오날이 이 정보를 내놓은 것이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잉글랜드 축구의 레전드인 앨런 시어러도 케인이 잉글랜드로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온다면 리버풀이 그들을 노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케인의 계약 조건 안에 2027년에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이 끝나는데 지난해 여름에 6,7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고 오는 1월에는 그 금액이 5,400만 파운드까지 떨어진다. 물론 비싼 돈이지만 케인의 스타일이 롱런하면서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케인이라는 검증된 선수가 오는 것은 경기력적으로 또 마케팅적으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스트라이커를 특히 원하고 있고 많은 스타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케인 영입을 충분히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케인을 데려오면서 손흥민 선수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이기 때문에 함께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손캐 조합이 리버풀에서 가동되는 것을 눈뜨고 바라보고 허용할 리가 없거든요. 굳이 손흥민 선수가 떠나는 걸 허용한다면 해외로는 보내지 리그 내로는 안 보내려고 하는데 케인까지 데려오려고 하는 리버풀로 그건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리버풀이 케인을 못 데려온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모로 손캐 듀오가 함께 추진된 상황이라면 결코 레비 회장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디아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라리가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를 노릴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독일 무대로 가서 유럽 커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리미어리그에 남고자 하는데 맨유 맨시티가 횡선지로 남아있지만 맨시티가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맨유의 가능성이 그나마 남아있는 가운데 올 여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생각해보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가 떠난 상황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잔여 계약 1년을 더 토트넘에서 보내고 2026년에 월드컵을 안정적으로 치르고 그 뒤에 FA로 이적을 선택할 텐데 만약 토트넘에서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내고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가 경질되고 새로운 감독과 2025-2026 시즌에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유럽에서 본인의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 된다면 미국에서 열릴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가서 본인의 프로 커리어의 황혼기를 보낼 가능성이 역시나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유럽을 떠날 경우 사우디가 아닌 미국을 선호하고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차례 취재한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언급됐던 팀들이 LA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팀들이었는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된 게 뉴욕을 연고하러 하는 팀도 연결되고 있다. LA 또는 뉴욕에 연고를 하는 팀이 손흥민 선수의 미국 진출 시 유력한 행선지가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시나리오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내고 포스텍은 경질이 되고 챔스에 나가고 이라올라 감독과 나간 챔스에서 다음 시즌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다른 잉글랜드 대회 FA컵이든 카라바컵이든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올 시즌부터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되겠죠? 3월에는 정말 경기가 적었는데 4월에는 무려 7경기가 펼쳐집니다. 한준TV와 함께 아시아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 손흥민 선수의 도전,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의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